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한 분만 답해 주실래요? 뭐, 인생을 즐겨라님은 뭐하러 들어오셨어?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무소대나무님도, 예, 다이스님, 예, 지진님, 자, 시장이 뭐 아까 이야기한 돌직구 타임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상승하고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부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뭐 니케이나 그리고 대만, 뭐 심천, 하다못해 중국 심천도 1%가 넘게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해도 양봉, 홍콩도 뭐 0.3%밖에 약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왔죠, 그죠? 레인들이 그동안 좀 옵션 만기 전에,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어제까지 선물을 매수하다가, 그죠? 오늘은 12,000계약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온 부분인데, 이제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이제 초반까지 눌렀다가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매도세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살펴보면 업종 흐름에서 이 업종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쪽은 뭐야?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거기에 중형주 뭐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낙폭이 과한 화학주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을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뭐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을 매수했고, 기관은 뭐 전기, 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관은 특히 금융투자가 6천억을 매도를 하고, 거기에 이 연기금이 1,0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거기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돌직구 타임, 사실 말을 되게 빨리 하면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 빠듯하죠. 그래서 원고 내용을 좀 더 줄여야 될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대한유화하고 이 자이언트 스텝,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 사실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은 사실 2000년도에 글로벌 전 세계에 한 15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50여 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3개 기업 정도가 살아남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빚을 못 발휘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메타버스가 글로벌적으로 관심에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 MP라든지 그 관련주들을 뭐 매매하기도 했지만, 실적을 보면 쉽게 손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저한테 LG 노텍을 물어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LG이노텍.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LG이노텍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플랫폼이나 이 콘텐츠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VR, AR, 기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하세요? 근데 방송을 들으면 기억하는 부분이 있으셔야지, 그지? 혹시 LG이노텍 보셨어요? 그 이후에 매매하신 분은 계셔요? 다른 주식들은 조그만 종목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못 써도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흐름 부분들 속에서 요게 아니고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다시 죄송합니다. 어디 갔냐? 요게 오늘 건데, 그죠? 사실 시세라는 건, 그죠? 자, 올해 이거 조금 크게 보면 얘네들도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죠? 대한유화 올해 1월 달에 작년 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현대건설 건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조선 철강 포스코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제 이런 애들도 잘 갔었어. 걔네들도 전부 다 그죠? 그런데 고려된 모습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40만 5천 원 하던 게 17만 원까지 대한유화가 떨어졌으니까 딱 반토막 난 거죠. 고점에서는. 40만 5,500원 고점에서 1년 동안 1월 달부터 계속 줄기차게 내려오고 현대건설 기계도 6만 8천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내려오고 CGN도 16만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수는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가 1% 떨어졌어도 3% 정도 상승한 거고 올해 코스닥이 0.4% 정도 떨어져서 오늘 6% 정도 상승한 거고 올해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지. 현상 부분은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이거 이야기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주식으로 보게 되면 사실 LG이노텍 지난주부터 옵션 만기부터 만긴 날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왔죠. 그죠? 목요일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장 끝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LG이노텍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대형주 수혜주다. 이제 지금은 콘텐츠나 플랫폼이지만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통신과 그리고 이 기기, VR, AR 기기 그리고 XR, 확산현실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7만 6,500원에 일단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 거고. 근데 여기서 급등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걸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해서 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 부분을 보면 이런 거지. 이제 마디. 우리가 이제 마디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요런 마디, 요 마디야, 요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돌아서서 나아가서 정고점 갭 돌파하고, 그죠? 이게 기술적 분석하고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마디고, 조금 작은 마디로 본다면, 여기가 작은 마디죠. 그죠? 그러니까 LG이노텍도 더 갈 거지만, 요 작은 마디 정도가 왔다. 그죠? 그래서, 요 작은 마디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을 받아도 많이 볼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하루 이틀 여기 가격 27만 원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5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걸 조금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거래소의 대형주는 그죠?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NFT 이런 쪽과 연관되지 않는 쪽에서의 대형주는
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응? 거기에 이제 이 메타버스의 대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그죠? 오늘 이 마디가 얘도 일정 정도 나왔죠. 그죠? 1차 상승 부분. 그리고 그 1차 상승 부분을 그대로 간 라인. 이제 이거는 왜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가 밖에 없냐면 뭐예요? 왜? 실적이 없으니까 적자 회사야. 그래서 그러니까 흑자가 나서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도 떨어지면 견디기가 힘든데 적자 회사가 만약에 이런 고점에 잘못 물려서 내려오면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흐름 부분을 같이 갖고 가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래소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10월 13일 날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뭔 얘기했어요? 돈이 몰린다. 그죠? 엄청난 돈이 몰린다. 그게 10월 13일 여기에. 그죠? 10월 13일부터 출발한 거예요. 돈 모인다. 그거 잠깐 쉬었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1등, 그리고 그 다음 MP. 그죠? 그 다음 맥스트.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니까 막 이제 주변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애들이 갔죠. 그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애들. 뭐 오늘은 옵티시스도 장중에는 쫙 뽑았고, 거기에 뭐 동문 아나텍이니 뭐 이런 쪽도 낙폭과대 가격 매력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후발이고 진짜는 저 셋인데 다 뭐예요? 고점 그죠? 윗꼬리를 달았어. 근데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죠?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어.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을 하고 있긴 해. 그죠? 시세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메타버스가. 그런데 이제 1차 상승과 2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 목으로 들어가는 건 잘못 엮이면 그죠? 한참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격을 확실하게 조정하거나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대응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에서 3차 파동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위메이드, 그죠? 얘가 NFT 불을 질렀죠. 그죠? 그러니까 얘 NFT 게임이 이렇게 불을 질렀는데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얘가 불을 지르고 나니까 갖다 대서 그냥 나도 NFT 게임 나도 게임 그러면서 돌림 현상, 순환 현상이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죠? 하다못해 카카오 게임즈까지 뭔 놈의 주식이 그죠? 골로 갔다가 그죠? 골로 다시 되돌아오나고 그죠? 이게 무슨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그죠? 하여튼 그런 흐름 부분인데 뭐 카카오 게임즈 보게 되면 오늘은 얘는 조금 부담스럽지 고점에서 음봉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께 수급적으로 그죠? 지난주죠 그게 뭐 크래프톤 저평가 주식이고 뭐예요? 게임주 중에서는 NFT 게임 안 한다라기보다 뭐예요? 실적 발표하고 NFT 게임 뭐 이런 거 차분히 진행하겠다. 차분히. 그죠? 급등. 여기서 미리 보호예수 물량 나온다. 근데 49만 8천 원에 공모했는데 보호예수 풀린다고 뭐 급하게 나올 물량이 뭐가 있어요. 그죠? MSCI 반기 리뷰를 통해서 편입됐기 때문에 100만 주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100만 주가 들어오는 거 지금 열심히 모건 스탠리가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디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하나 더. 그죠? 하나 더. 이 정도 가는 라인 부분인데 오늘 조금 못 미쳤지. 그러나 뭐예요? 다른 게임주는 부담이 돼도 크래프톤은 저평가다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튼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 이제 조그만 애들 결제 관련해서 다날이라든지 그죠?
저 우리 방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엊그제 9,400원 요 이하에서 사서 오늘은 제가 1,7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라고 그랬고, 그죠? 갤럭시 하모니트리, 그죠? 거기에 근데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가격 부담이 좀 딴 거보다 있어서 단알이 더 낮고, 거기에 서울 옥션, 그죠?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올라왔지, 그죠? 이게 이제 NFT 관련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축이 두 개라는 거죠. 오늘 시장이 하락을 아까 시장과 봤을 때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다. 하나는 뭘 평가를 하는 거냐면 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졌느냐. 그죠? 그거는 이것 때문이다. 그죠? 아까 그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면 딱 하나. 요거예요. 요 리포트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제가 7월 달에 그죠? 7월 달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뭐였어요? 그거 요때 찾아보시면 돼. 그지? 7월 14일 날 정확하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던 날, 우리나라 확산되던 날 경기 민감주 다 때려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로 가라. 응? 여기 7월 14일 날 영상 보시면 알 거야. 여기서 찾아서. 그죠? 그때 왜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남아 이쪽으로 가서 그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지. 내수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7월 14일에도 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 민감 섹터들은. 조선철강건설기계지 주화. 이게 경기 민감주지. 그죠? 앞으로 안 좋을 거라는 거가 그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락은 이 리포트가 이런 리포트가 증권사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냐? 올해 3분기가 피크아웃이다. 실적의 피크아웃이다. 경기 민감 섹터의 피크아웃이다. 왜? 가격 전이를 못한다. 원재료, 수입 물가, 수출 물가보다 수입 물가가 우리나라 기준 수입 물가가 더 월등히 높고 그 수입 물가가 높다는 건 결국 원자재 가격이 높다는 건데 그 원자재 가격이 높은 걸 제품의 가격으로 전이를 시켜야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샤넬, 명품 샤넬 아시죠? 응? 저는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아예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여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샤넬이 한 해에 1년 안에 두세 번 10% 20%씩 가격을 올려도 못 사서 안달이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가격 전가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해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를 제대로 못해. 그죠? 특히 그 영향은 어디가 더 크겠어요? 경기 민감한 쪽에 중소형주 쪽에서 영향이 크겠지. 사실 그런 부분들 그게 여러분들 눈이 들다시피 병목 현상이니 뭐니 해서 해가지고 한거 중간 생략 여하튼 이런 실적 하향 조정치를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중인 거예요. 그죠?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병목 현상,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4분의 1,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주가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미국은 소비 국가, 그죠? 달러를 무한장 찍어내면서 소비를 하는 나라.
저는 미국은 테이퍼링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파월 연준이냐 브레이너드 이 의원이냐 이 연준 의장을 이제 확정을 하겠지만 브레이너드 그 의원은 더 비둘기적이야. 다만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미국의 이 화상 정상회담을 했었던 부분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이 더 악화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2022년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것 때문에 더 악화될 거냐? 그 악화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이슈가 더 불거져 나와야 되냐면 그죠?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을 하고 미국하고 그 기반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악화돼야 돼.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중국의 이 경기, 뭐 물가, 뭐 이래서 지금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 이러니 중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데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인 산업재 소재가 올라가길 바라면 그거는 뭐예요? 꽝인 거지. 응?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런 제조업 지수가 턴을 하고 앞으로 중국 경기가 그죠?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좋아져야 뭐예요? 우리나라 산업재 소재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산업재 소재가 올라오려면 중국 경기가 근데 중국이 지금 물가 급등 때문에 작년부터 이야기했었던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이 긴축을 어디 갔나? 긴축 이 갈색을 그죠? 돈을 풀어야 경기 부양을 하고 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근데 거기에는 중국의 노림수도 있지요, 사실. 응? 우리나라 요소수 대란 일으키고 뭐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이 수입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게 1850개 종목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한두 종목 모가지 잡으면 우리나라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죠? 그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만만한 우리한테. 응? 미국한테 쉽게 못 그러고 유럽한테 쉽게 못 그러니까 본보기로 우리나라한테 그거 멱살 한번 잡아준 거잖아요. 응? 유럽이요, 미국이요. 그죠? 대한민국 봐봐라. 내가 공급하는 이런 거 하나 목줄 딱 쥐니까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니네들 정신 차려. 우리 더 압박하지 마. 그죠? 마그네슘 같은 건 자동차에 막 들어가고 막 하잖아. 유럽은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해가요. 응? 100% 거의 100%. 그러면 그거 딱 차단하면 단박에 사실은 마그네슘 보유 국가가 우리나라가 2위야. 보유량으로 보면. 그죠? 1위가 어디? 러시아. 그런데도 채산성이 안 맞고 막 하니까 안 한 것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산업이. 그 3D라고 그래서 뭐 더럽고, 뭐 이런 뭐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전부 다 넥타이 매고, 그죠? 넥타이 벗어야 되겠다.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일자리만 좋아하고, 그죠? 그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사는 나라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공급망의 체계를 바꾸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게 아까 그 공급망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뭐 확실하게 하든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은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이고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애매모호한 데 있으니까 본보기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항상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가 시장이 좋다가도 내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 그죠? 그런 위협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글로벌 시장 다 떨어지겠지. 그죠? 그거는 확률이 적은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 주식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단박에 중국이 지금 이 탄소 중립도 중립이지만, 그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잘 하려고, 그죠? 코로나도 확 틀어막고, 위드 코로나 안 하고 있잖아요. 걔네는. 그죠? 거기다가 석탄 발전 이런 거 또 거기에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쪽 라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 부분들은 계속 목줄을 쥐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럼으로 통해서 중간중간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이 세계 글로벌 시장, G2C라고 그러죠. 그죠? 글로벌 밸류체인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이 공급자 물가가 급등한다는 건 그것을 소비하는 미국에게 단박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급망이 다 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다 될 때까지는 중국을 막 더 들이밀어서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잡음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 그죠? 지금 나름대로 서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데, 그죠? 이걸 더 악화시키면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인민의 반발이 살 수 있는 부분, 그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진화되는,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흐름들이 진화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좀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돌아 나오면 그때부터가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이다. 반등은 반등일 뿐이에요. 반등. 그래야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을 많이 발생되는 산업은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 정유. 그죠?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 이 섹터다고. 거기에 경기도 안 좋아져?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가상세계에 열광하는지, 그죠? 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미,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내용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이야기할 건 없고,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지금 이제 그런 과도기 이런 거지.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위드 코로나 할 때도 한다 하고 하는데도, 그죠? 그런 쪽엔 관심도 없다. 그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확진자 수 늘어나고 먼저 시행한 나라들 확진자 수 증가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소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아셨죠? 이거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거, 그죠?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려 했다 시간이 없어갖고 탄소 배출 관련해서 할당량 80% 이상이 이런 소재 산업재인데 돈 더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니 당연히 안 좋고, 거기다 경기까지 안 좋아?
엎친 데 덮친 격, 사면 초과.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과 미국의 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 그런 관계가 나아지고 거기에 이미 뭐 30년 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고 뭐 했는데 실제 그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온 거고 그 전 10월 중순부터는 뭐에 BDI 지수라든지 천연가스, 석탄, 뭐 원자재 가격 다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 그렇게 과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은 11월 발표할 때는 점진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던 게 30년 뭐 소비자 물가 상승이다 뭐 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한다? 그럴 일 없다.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25일 금통위에서 금통위가 계속 금리 인상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X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시킬 거냐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의 변수 요인을 통해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민감 섹터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한쪽은 그죠? 산업재 소재 쪽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고 매수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뉴스 플로우를 보고 매수하는 게 나은 거고. 그죠? 메타버스나 NFT, 그죠? 게임, 이 총체적인,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 플랫폼 쪽 라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스킬, 기술적인 흐름, 수급,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서는 쉽지 않은 구역에 들어와 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한쪽은 너무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한쪽은 너무 급등해서 섹터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그 중간지대가 어디냐? 그죠? 그 중간지대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실적이 양호한 쪽 당연한 거지. 그죠? 3, 4분기 실적이 양호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나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쪽이어야 되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에 DDR5 이쪽에 심텍 이런 쪽들은 세게 올랐잖아. 그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쪽은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 쫓아가는 부분보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실적이 좋은데도 조정을 보였고 한 부분들 중에서 찾아서 공략하는 게 나은데 그 중에 이제 관심적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동부 하이텍의 단점이었었던 부분은 뭐였냐? 실적은 계속 좋은데 증설을 안 했었죠. 그죠? 근데 증설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엄청난 수익이 났었던 파크 시스템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산업재 소재 쪽은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미중 관계에 의해서 경기에 의해서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나 ETF 쪽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단타 매매 잘하는 쪽은 그쪽을 관심 가져야 되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 한쪽은 조금 더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라인이고 한쪽은 조금 더 내려오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 비중을 확대하다기보다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험을 회피하려면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가장
핵심적인 뉴스 하나 또 나왔었던 게 있죠. 그죠? 여기 아침에 이거 그죠? 청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게 아침 그죠? 올려드린 건데 8시 47분에 이거는 뭐 무력카톡방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니? 여하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이런 우리나라가 방산 부분 방산이나 이런 부분도 LIG 넥스원 모소대나무님 딱 아시네. 하나그룹도 일정 정도 관련돼 있어. 그런데 핵심은 LIG 넥스원이지. 그죠? 아침에 이런 뉴스 딱 보면 LIG 넥스 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어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공이 된다면 천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계속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천공이 되냐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도의 레벨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짜릿짜릿한 맛은 다날 갤럭시야 뭐니 트리니 뭐니 뭐 하는데 그죠? 운 좋게 10명 들어가면 한두 명 먹고 나오고 그죠? 7, 8명은 또 박살나고 이런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딱 기술적으로 이런 거에 모소대라님 전고점 갭돌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전 고점 갭돌파 시세의 변화 전고점 갭돌파 이거는 확률적으로 99%가 성공하는 날이에요. 그죠? 이노텍도 오늘도 27만 6,500원에 다 매도했는데 밑에는 밀리면 다시 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은 이유가 저는 너무 근거가 별로 약한 쪽이야. 하나는 뭐예요? 뭡니까? 위드 코로나 확진자 증가 거기다가 경기 하향에 대한 리포트들. 그런데 경기 하향과 관련된 부분 그걸 이제 리포트를 쓰고 있니? 그죠? 이미 델타 변이 확산된 7월 달부터 시장은 더 안 좋을 거 뻔히 알고 있었고 4월 달에 이미 고점 나온 건 시장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연갱신해도 쪼르르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이제 뭐 내년 하반기가 안 좋다고 그러냐고. 그죠? 그걸 감안해서 이미 기업들은 퍼가 개떡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죠? 이런 말 사용해서 죄송한데 여하튼 그 퍼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퍼 보셨잖아요. 그죠? 이거 1월 달에 14.6배 1월 11일 날 제가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고점 나왔다. 현대차 고점 나왔다. 그럴 때 아무 답도 안 했, 욕먹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렇게 14.6배까지 올라갔어요. 14.6배까지. 전체 시장이 유니버스 기준. 근데 지금은 이미 경기가 기저효과에서 위에 올라왔고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유동성에서 의해서 올라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가 안 좋을 거를 감안해서 이미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60에 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기준 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5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 그때가 퍼 기준으로는 한 7배 이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은 이미 실적이 좋은데도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반영해서 주가는 떨어진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대차, 공매도 숏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죠?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0년을 넘게 경기 민감주는 계좌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 항상 성장주다. 그죠? 그 성장주도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만, 그죠? 시간이 줘야 되는 건 시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도 물린 거 있어요. 그 물린 것도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떨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수익 난 거를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 하나 있다. 삼강의 멘티도,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 어제 제가 삼강의 멘티 매도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죠? 실내. 우리 요날 샀어요, 사실. 요때쯤, 요날 샀나 그래. 요날 샀을걸? 이게 왜냐면, 저는 CS 윈드는 안 봐요. 삼강의 멘티를 보지. 그것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요게 박스권이었고, 그죠? 이 긴 박스 흐름이었단 말이야. 이게 큰 박스. 그래서 작은 박스. 요거를 돌아 나아가면 충분히 20, 30%는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라인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올랐는데도 안 팔았어. 요거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요날 급락을 했어.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죠? 이게 장중에 9%까지 하락했어요. 왜? 이 11월 4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CS 윈드가 실적이 안 좋다고 급락을 하면서. 그죠? 12%. 우리 해님한테도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 쪽 라인을 봐야 된다. 그리고 CS 윈드는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삼강의 멘트는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런데 얘가 12%, 13% 떨어지니까 조금 전에 삼강의 멘트가 이렇게 9%까지 떨어져. 절대 겁내지 말라고. 쟤 때문에 떨어지는데 CS 윈드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데 겁낼 거 없다. 그리고 얘 실적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고. 그죠? 그래서 착 어제 다 때려라.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갔어요. 그죠? 그 종목은 오늘 4% 올랐고. 하도, 그죠? 제가 이런 얘기 원래 잘 안 하는데, 가르침에서도 맨날 강의만 하고 마냐, 이래서, 이 얘기를 한번 했고, 그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힘들 장이에요, 시장이. 그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 섹터 흐름 부분에 적어도 어느 섹터나 흐름으로 가서는 단기적으로는 2달 정도 움직여. 주도 흐름을 갖고 갈 때. 길게는 2년 반. 그게 주도주야. 그 흐름이 지금 10월 13일부터 메타버스가 움직였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났네요. 그죠? 아직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아있긴 하다고. 기간으로. 그런데 거기서 잘못하면 1, 2등은 계속 갈 수 있어도 밑에 애들은 더 내려온다. 이전에 여러분들 덱스터가 가장 제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공개 방송할 때 10월 18일 한 달 전에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단 대장 한전기술 제외하고 대장은 살아있는데 그 밑에 애들이 이제 약화되고 있어. 그죠? 예전 같으면 한전기술이 8% 정도 올라가면 한전 KPS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애들이 같이 BH 일진파워 할 거 없이 너나 나스타나
같이 달려들어서 올라가. 그런데 패거리 그 섹터가 그런데 지금 오늘 한전기술이 8% 올라가는데도 다른 애들이 그거 보조를 못 맞춰. 그건 뭐예요? 가격 부담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섹터나 테마나 그죠? 대장을 끌고 가는데 대장에 응? 그죠? 그 대장의 힘이 강하려면 이 밑에 2군, 3군이 같이 순환하면서 막 올라와 주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막바지에 가서는 대장만 오르고 밑에 애들이 힘을 못 써. 그러면 뭐에 시세 변곡점이 올 수 있는 부분에 왔다. 그죠? 이런 형태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